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이 택시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사들여 조직적으로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거래된 스마트폰은 40대로 3,6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임세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길에서 후레쉬를 켠 휴대폰을 흔듭니다. 이를 본 택시가 멈춰서고 함께 인근 PC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거래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사들인 20대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휴대폰은 택시에서 손님들이 두고 내린 것으로 길에서 휴대폰을 흔드는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택시들을 멈춰 세워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휴대폰을 흔드는 건 작물 휴대폰을 산다는 일종의 암호인데 이런 뜻을 알고 있는 일부 택시 기사들에게서 휴대폰 40대를 개당 10만 원 이상에 사들였고 이를 해외로 밀반출해 3,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시내 노상에서 불상자들이 작물 스마트폰을 거래한다는 범죄 첩보에 입수, 불법 거래 현장 추적 및 급수하여 작물 스마트폰 14대를 압수하였고 여제 및 다른 해외 밀반출 업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작물 휴대폰을 밀반출 일당에게 넘긴 택시기사들을 찾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2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실된 휴대폰의 향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법무빈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제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던데요. 흔들이. 이 흔들이 수법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제 주로 새벽 한 2시에서 3시 정도에 취객들이 굉장히 택시에서 핸드폰을 많이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습득하고요. 택시기사들이 또 그때가 영업이 또 제일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들이 모여서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핸드폰에 후레쉬를 켜서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호가 이제 핸드폰 주우신 분 있으면 사겠습니다 이런 표시인 거죠. 그래서 이때 접선을 해서 핸드폰을 서로 주고 사고 파는 겁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이게 회식 끝나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을 가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 이게 연락이 안 됐던 이유가 핸드폰이 꺼져 있었던 이유가 그 이유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작물 모집도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길거리에서 이 핸드폰을 사려고 유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자금을 만들어서 이 핸드폰 구입 자금을 대는 사람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해외로 민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각자의 다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그 조직도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군요. 그러니까 최하위 계층, 중간 계층, 최상위 계층 이렇게 피라미드로 돼 있다는 걸 좀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이게 단속되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사이밖에 안 됐었는데 거래된 양이 한 40대 정도 됐었고 이게 총 한 3,600만 원 정도 상당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작물 거래에서는 단가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마다 가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의 출고 일자, 또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또 제품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이 평균적으로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입을 해서 중국이나 해외로 판매하는데요. 한 400만 원 정도의 구입해서 한 2천만 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1,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평균 10만 원에 사서 평균 50만 원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챙긴 경우입니다. 이재원 기자님의 휴대폰도 여기 좀 기여를 하신 지금 거군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네. 갑자기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이렇게 작물을 수집한 사람 그리고 작물을 판 사람들은 처벌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작물 취득죄로 형법상 처벌되는데요. 작물 취득죄는 이제 작물을 취득하거나 알선하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수수한 경우에 처벌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처럼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계속해서 택시기사들과 함께 이런 작물을 취득하고 판매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처벌되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과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절도냐 점유이탈물 횡령이냐의 차이는 이
주인이 물건을 놓고 갔을 때 누구의 관리 하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구장에 핸드폰을 놔두고 갔는데 당구장 주인이 관리하거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핸드폰을 누군가가 주워서 갔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절도죄로 처벌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에 있는데 버스 한 승객이 한 4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옆자리에 있던 승객이 핸드폰을 주워서 가지고 갔다. 근데 이제 버스 관리자 같은 경우는 버스 운전수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처벌의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적용 법조가. 네. 최근에 뭐 비슷한 사례 변호하신 적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외국에서 살던 분인데요. 한 10년 정도 외국에서 살다 와서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한국 말이 좀 서툴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 뭐 이런저런 물건을 사고 자기의 인적사항이나 핸드폰 번호를 다 적은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가방에다 놓고 이제 백화점 쇼핑을 마치고 뭐 경찰서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기 전에 CCTV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핸드폰을 가져가시는 게 CCTV에 찍혔다. 그래서 이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분명히 가방에 넣은 건 맞지만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고 특히 우체국에 가져다 주면 5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의 어렵네요. 의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네.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예, CCTV 상으로 보면 절도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공공장소에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불신문을 습득을 했을 때는 네. 공공장소의 책임자에게 바로 주는 것이 본인이 어떤 오해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뭐 이렇게 그래야겠네요. 네, 좀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자신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회식장소에서 집으로 가다 보면 벌써 지금 스마트폰이 네 번째 지금 바뀐 네. 거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굉장히 많이 혼나기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해외에 팔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이게 워낙 소액이라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예, 일단 뭐 소액이지만 스마트폰을 절취한 작물 취득자나 택시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요. 그 비용은 이제 스마트폰 비용 상당히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로 인해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인과관계라든가 그러한 손해가 있음을 입증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해 입증이 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또 이게 이제 기소가 된다면 형사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범죄를 좀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물론 단속 강화도 중요는 하지만 분실을 대비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대책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분실을 하면요.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 해당 통신사에 분실 신고와 발신 정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고유 번호를 모른다 할지라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핸드폰이 켜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핸드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또 택시 요금을 만약에 요즘에 카드로 많이 결제하지 않습니까? 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080-214-2992라고 있습니다. 2992번인데요. 네.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먼저 3번을 누르라고 합니다. 핸드폰 분실. 네. 그리고 다시 어떤 카드로 결제했느냐, 그러면 뭐 T머니냐, 신용카드냐. 그래서 신용카드 번호를 기재해주면 해당 택시 기사의 전화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해보셨나 봐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요. 안 잊어버리셨다고 그러더니 예, 인터넷에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진작에 그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저도 금방 찾았을 텐데.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기 뭐 계속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자기 거는 자기가 좀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 이 정도로 네,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다수의 택시 기사분들은 이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면서 성실히 돈을 버시는 분들입니다. 이 거액의 돈을 놓고 내리고 하는 경우에도 다시 찾아주는 미담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을 타기도 하는데요. 간혹 눈앞의 작은 욕심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행위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물건은 본인 스스로가 꼭 챙겨야 한다는 점, 택시 내릴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